드림바이크, 당신의 소원을 이뤄주는 꿈의 바이크. 가창 일기. 첫 화에서 설명했듯이 저의 모터사이클 입문 계기는 혼다의 클래식 바이크였고, 특히 CB400 시리즈에 대한 환상이 가장 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멋진 녀석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C36 CB400-4. 이 모델은 혼다의 전설적인 양산 모터사이클 최초의 4기통 CB750의 스타일링을 계승해 현대적으로 풀어낸 바이크입니다. 경량을 중시하는 근래의 바이크와는 다르게 철제 휀더, 알루미늄 스포크 휠 등등 향수를 자극하는 디자인을 갖춘 바이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기 힘든 이 4발 대포 머플러, 당시 혼다의 개발팀이 좋은 사운드를 내기 위해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배기 포트마다 독립된 배기 파이프를 하나씩 만드는 방식이 무겁고 실용적이지 않아 현대에는 421 방식 등 이런 식으로 배기가스를 모아서 배출합니다. 여러 실린더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간섭으로 인한 배압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설계입니다만, 과거에 이 4발 대포가 주는 감성이 있죠. 박력 있는 뒤태, 2001년 단종, 꽤나 희귀한 모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모터사이클 디자인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코멧도 팔고 어떻게 하다 보니 장학금도 나왔고, 그래 내 꿈을 이뤄보자 하고 형한테 돈도 빌려서 2015년 봄 저는 제 꿈의 바이크였던 CB400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들어도 아름다운 사운드입니다. 벚꽃 피는 시기에 영등포에서 구입하고, 같은 날 여의도 벚꽃 축제 구경하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안양천로를 타고 오는데 지하철도 나올 때마다 VTEC 터뜨리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왔었죠. 제가 구입한 CB400은 앞서 설명한 NC36은 아니지만 프레임 형식 NC39, 정식 명칭 CB400 슈퍼4 하이퍼 VTEC. 여기서 VTEC이란 혼다가 자랑하는 연비와 성능 2마리 토끼를 잡는 기술입니다. 스타트 하이퍼 타임! 刻み出されるハイパービートに自分のリズムをシンクロさせろ。 VTEC 뽕을 맞아봅시다. 자동차를 건 개삭방. 레이싱을 조지게 되는 폭스바겐 제타를 타고 있는 제시가 한 발 앞서갑니다. 졸라 방심하게 되죠? VTEC 파워! 좀 더 빠르죠? 후! 혼다 바이크에서 사용된 하이퍼 VTEC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iVTEC과는 방식이 살짝 다른데, 바이크의 경우 6000rpm 언저리까지는 기통당 2개의 밸브만 사용되다가 해당 rpm이 넘어가면 4개의 모든 밸브가 사용되면서 배기음이 달라지고 약간의 출력을 더해줍니다. 이걸 VTEC이 터진다고 표현하는데요. 그 터질 때 사운드는 정말 미친 감성입니다. 무엇보다 뿌앙 하는데 한번 보시죠. 터지는 소리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족보를 보자면 이렇게 4명의 조상님을 거친 뒤 1992년 CB400 슈퍼4가 탄생합니다. CB400은 프레임 형식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세대 프레임 형식 NC31 슈퍼4, 추가적으로 한정 프레임의 NC36, 2세대 프레임 형식 NC39 슈퍼4 하이퍼 VTEC, 3세대 프레임 형식 NC42 리보. 국내에 정식 수집된 것은 2002년 NC39 VTEC 스펙2 3입니다. 안타깝게도 수주 타산이 맞지 않아 수입이 중단됩니다. 그 당시 800 초중반의 가격이었는데, 당시 야마하의 600cc 100마력에 달하는 미드급 네이키드 페이저 6N이 엇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병행 수입으로 1000만원 정도에 들여온다는데 그야말로 CB400의 감성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0년대 250cc에도 4기통을 활발히 만들던 시절이 있었다만
다운사이징이 추세이듯 기통수는 줄어가고 사실상 저 배기량에서의 4기통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예외도 있습니다. 현재는 동남아 생산으로 합리적인 단가, 준수한 성능, 좋은 연비까지 갖춘 2기통 중소형 바이크가 500, 800 사이에서 나오고, 게다가 혼다 자사의 태국 생산 4기통 650cc가 1000만원이 살짝 넘는 가격이니 CB400은 바이크 좀 많이 좋아하는 형아들이 타는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15년이나 된 오래된 바이크였지만 이걸 샀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드림 바이크가 제 것이 되었으니 벚꽃 피는 시기에 항상 생각나는 기분입니다. 그러다 어찌저찌 짝퉁 사이드백을 구해서 장착하고 이제는 정말 전국 일주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짐을 가득 싣고 바이크 전국 일주, 세계 일주, 로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많이 돌아다녀서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남해에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습니다. 20살 때 기차로 여수나 부산 같은 곳 잠깐 가본 것을 제외하고 저에겐 거의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여러 관광 명소와 해안도로 등등 사진으로만 보던 멋진 장소들, 집에서 가장 멀기도 했고 확실히 동해나 서해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치만 그때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어렵게 시간을 내서 여행 간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하라는 공부나 안 하고, 어떤 미친 부모가 자식이 오토바이 타고 몇 박 동안 그 멀리 간다는 걸 허락하겠느냐 하시면서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가볼 대로 가봤는데요. 이미 멀리 가봤다고 항변했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튼 절대 안 된다는 답변. 아직 품속의 어린애에 불과하구나 나는. 역시 무리인가. 제가 여행 간다고 하던 주말 어머니께서 나 강원도 놀러 갔다 올게 하시면서 나가시는 거 보고 엄마 나도 놀러 갔다 올게 하고 저는 그날 아침 바로 거제도로 쏴버렸습니다. 호연지기.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소는 세종에서 대전 가는 길목 아주 큰 1번 국도 항나래교 앞. 저는 대전은 수도 없이 와봐서 지도도 안 보고 대전을 향해 고속으로 뻥뻥 조지고 있었는데 그때 한 120km 정도 가고 있었는데 바이크에서 뻥! 곧이어 차들과 쌩쌩 달리던 도로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천천히 속도는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갓길에 정차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였을까? 타이어가 빵꾸 났나? 왜 이러지? 엄습하는 불안감. 체인이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정말 당황했어요. 체인이 끊어지면서 휀더를 쳐버리고 동시에 소기어에 다 감겨버리고 그 충격으로 소기어 케이스가 부서지고 호스를 건드려서 냉각수가 질질 새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시 무리였었나. 정말 급한 마음에 전화를 돌려보았지만 근처에 센터도 없었고 주말이라 영업을 안 했습니다. 차 쌩쌩 들리는 도로 한복판에서 2시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대전에 딱 한 곳 전화를 받는 곳이 있어 어떻게든 와주기만 해달라고 해서 입고시킬 수 있었습니다. 센터 사장님께서 자기도 옛날에 터진 경우가 있다고, 그 터진 체인에 휠이 감기면 아주 위험한 거라고 운이 좋았다고 해주셨습니다. 센터 사장님이 이건 뭐 자기가 쓰려고 사둔 거다 하시면서 비싼 거라고 안 팔 거였는데 그래도 급하니 해주겠다며 출장비, 수리비로 30만원을 내고 냉각수, 호수, 체인, 교체, 수리가 되는 동안에 밥을 먹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돌아가야 되나? 무리인 건가? 고민하면서 고민. 저의 결정은 안 되면 될 때까지 내 인생에 빠꾸는 없다. 남자 인생 직진 고였습니다. 사실 그냥 정말로 어렵게 얻은 기회라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에서 거제도까지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가도 끝이 안 나오는 그런 느낌. 과연 바겔럼의 운명은 다음 화에 계속.